민주당이 지금 국민을 믿어야 돼요.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카톡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이랬는데 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의도적으로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네. 조직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 처벌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카톡으로 하게 되면 카톡을 처벌하고 카톡을 일반 국민도요? 아니 일반 국민이고 아니고를 네. 뭘로 기준을 하세요? 아니 사적인 대화도요? 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 가족들에게 보낸 것도 가짜 뉴스였다. 그럼 저희가 처벌되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가짜 뉴스는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에 저 공감하고 민주당이 했던 말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법률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아주 딱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하려고 그랬다. 우리 얘기하면 끝이지 뭘. 근데 그가 선언했던 워딩 자체가 일반인도 카톡으로 퍼나르면 처벌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카톡에서 그냥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중론에 좀 반하는 어떤 의견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나를 민주당에 제보해서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그런 공포심을 주려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몇 단계 더 나간 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반대한다고 해서 가짜 뉴스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들 어느 분들이 그런 공포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왜 공포를 안 갖지 사람들이 나부터 고발하라 그러면서 캠페인한다면서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때냐고요. 자기들 여당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당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심시켜야 될 당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다 고발한다. 그러지도 않을 거니와 고발한다고 해도 그게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법에 서 있다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굳이 왜 지금 그랬냐 이거죠. 궁금한 거. 그거는 민주당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야지. 제가 어떻게 알아. 민주당이 지금 국민을 믿어야 돼요. 국민의 상식을 믿고 이렇게 뚜벅뚜벅 안정적으로. 네. 민주당은 안정 세력, 민생을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안심 세력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민생 그렇죠. 안정 세력이다.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국민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요. 문제는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조선시대 오가작통법도 아니고 그 카톡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이랬는데 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의도적으로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네. 조직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 처벌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카톡으로 하게 되면 카톡을 처벌하고 일반 국민도요? 아니 일반 국민이고 아니고를 네. 뭘로 기준을 하세요? 아니 사적인 대화도요? 만약에 제가 의원님한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카톡을 통해서 이런 걸 유포한다. 네. 유포라고 하는 거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법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걸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일반일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유튜브를 통한 행위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뭐 길거리 대자보를 붙이거나 막 유포를 한다. 그런 경우도 역시 어떤 뭐 민심 교란이라든지 이런 행위 뭐 해당되는 법률로 의율할 수 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라니까. 아니 맞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가짜 뉴스 책상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가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둘째치고요. 네. 이거 작년 5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스라엘 연구팀이 2020년 미국 대선 기간에 60만 명 이상의 그 미국 유권자 표본을 조사했더니 그 요즘 X 있죠? 옛날 트위터. 거기서 가짜 뉴스의 80%를 퍼뜨리는 슈퍼 공유자가 전체 사용자의 1%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시게 맞아요. 일부 소수가 이제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슈퍼 공유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어디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극우 유튜버나 뭐 아니면 극우 뭐 트위터리안이 있던가.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자기들이 했던 말이에요. 가짜뉴스 처벌하자는 얘기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극우 유튜버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고 극우는 어디가부터가 극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카톡으로 그런 거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령 제가 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 가족들에게 보낸 것도 가짜 뉴스였다. 그럼 저희가 처벌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가짜 뉴스는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에 저 공감하고 민주당이 했던 말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법률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아주 딱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하려고 그랬다. 이 얘기하면 끝이지 뭘. 근데 그가 선언했던 워딩 자체가 일반인도 카톡으로 퍼나르면 처벌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카톡에서 그냥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그냥 의심을 그냥 민주당의 어떤 그런 중론에 좀 반하는 어떤 의견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나를 민주당에 제보해서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그런 공포심을 주려는 거 아니냐. 그것 그건 때문에 이제 논란이 몇 단계 더 나간 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반대한다고 해서 가짜 뉴스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분들이 그런 공포를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거는 이제 논란이 국민의힘이 이후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왜 공포를 안 갖지 사람들이 나부터 고발하라 그러면서 캠페인한다면서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때냐고요. 자기들 여당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당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심시켜야 될 당 아니겠어요? 환율 점검해요 안 해요? 아니, 그런데 수출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만약에 지금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는데 개설했잖아요. 파출소 민주당이 네. 거기에 고발이 들어와요. 그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고발하든지 뭐 실제로 이사하면 뭐 명예훼손으로 걸든지 뭐 그런데 대상이 일반 국민이었어요.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아니 민주당 안에도 법률적인 전문가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단하겠죠. 이게 들어오는 대로 다 고발하지도 않을 거고 민주당이 다 고발한다고 그게 위법으로 입건되지도 않을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죠. 민주당이 네. 탄핵해가지고 그 헌재로 보냈는데 헌재에서 지금 인용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그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행위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른바 일종의 사법 절차인 그 헌재에서 탄핵 심리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다 고발한다 그러지도 않을 거니와 고발한다고 해도 그게 고발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법에 서 있다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굳이 왜 지금 그랬냐 이거죠. 궁금한 거. 그거는 민주당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야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아닌 상태니까 민주당이 다만 불안한 거예요? 민주당이 다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상황에 막 괜히 쫓기듯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불안한 건가요? 글쎄요, 이 정도면 뭐 위험한 것 모르겠어요. 같다. 뭐 이런 그러니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적절하지 같아요. 않은 일들을 괜히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 이제 불안감을 줄 필요도 없다. 우리는 안정정당, 안심정당이고 책임정당이어야 된다. 사실 이거 제가 대통령 선거, 그냥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부터 했던 얘기긴 해요. 민주당이 책임정당이어야 되지. 그럼 지금이라도 뭐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야 당 지도부 네. 있고 당 원내 책임자들 다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해야 하고 되지 있으니까 않을까요? 네. 잘 하겠죠. 잘 하겠죠는 예. 뭐 폐지해야겠죠. 에? 뭐 그 파출소 폐쇄하고 뭐. 그거는 뭐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저는 제 조언을 이미 드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당황하거나 조급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박용진 국회의원일 때도 말 잘 안 듣는데 지금 듣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조언을 할 뿐이고요. 예. 국회의원일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더 얘기를 했고 지금은 국회의원 아니고 일반 당원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그 조기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